김경재! 김경재!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박수구 대표 연설 잘하시죠? 아주 쟁쟁하십니다. 오늘 우선 우리가 5번째 연설인데 좀 장난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면서 제가 저하고 경쟁하는 각 후보들의 플래카드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저쪽에 돈 많은 이재명이나 저 큰 데다가 붙여놨는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저게 꼭 김경재 대통령 같아요. 저게 보통 우리 집안에서 저를 김자를 빼고 경제의원 오셨냐? 경제총재 오셨냐? 이렇게 많이 불러요. 김씨를 빼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여러분 유능한 김경재 대통령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차별 없는 나라 심상정, 제 잘 아는 대학 후배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세상에는 일하지 않는 시민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별 없는 나라라는 것은 구호는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 차별이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나느냐, 서울에서 나느냐, 부산에서 나느냐, 아프리카에서 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차별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차별이 좀 있대. 공평하게 사회를 운영하는 나라,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이라는 재화를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아무리 노력해도 60밖에 재화를 생산을 못하는데 그것을 차별을 중심으로 딱 잡아 80을 줘서 100을 생산하는 사람이 80만 벌면 억울해요. 그리고 60을 만드는 사람이 80을 벌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계속 발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60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00을 생산하는 사람이 80을 받은 것을 조금 더 올려서 85 정도 받고 60을 받는 사람이 80까지 가지 않고 한 75 정도 조정하는 것, 이것이 균등한 사회입니다. 이게 완전히 기술적으로 80으로 딱 끊어버리면 사회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만들면서 똑같이 평등을 주장했는데 그렇게 기계론적인 평등은 새로운 차별이다. 중국의 모택동이가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화를 100을 만든 사람이나 60을 만든 사람이나 똑같이 하니까 집단 농장이 망해버렸어요. 왜냐면 100을 생산하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 내가 80 열심히 노력해봤자 100 받는데 내가 뭐 하느냐, 80밖에 못 받는데 뭐 하느냐. 그리고 60 받는 사람은 내가 적당히 해도 80 받는데 더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사회 모택동의 집단 농장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저 구호는 차별이 없는 나라보다 균등한 분배가 있는 나라,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는 두 번째, 윤석열의 구호가 참 재미있는데 윤석열이가 지 스스로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랬어요. 여러분, 국민이 윤석열을 키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키운 것 같아요. 그 앞에 문재인이가 키웠습니다. 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심하게 해서 박근혜를 골탕 먹이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거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키운 윤석열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아마 그 사람이
내일 바꾸기는 바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 불평등 사회로 바뀔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김종일이가 오느냐 마느냐, 김한길이가 하느냐 마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정치하는 놈들은 말이 시끄럽거든. 따리를 잘 붙여. 그러니까 구천이가 싹 바꿔버리고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선거대책위원회 탑짜리 30명짜리가 전부 판사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판사 2명은 좀 나았습니다. 조호영 판사하고 김기현 판사 좀 나아. 28명의 검사 출신은 다 옛날 없는 사람 때려잡고, 죄 있는 놈도 죄 없게 만들고, 죄 없는 놈들도 죄 있게 만드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다 윤석열과 한통속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정권을 만들면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이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들 맘대로 돈 먹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주사파가 만든 공산정권에 못지않게 나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허경영은 뭐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엊그제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악수를 했는데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신문에 광고도 내고 도처에 선거 운동원들이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허경영이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2달 안에 국민 하나하나마다 전부 1억씩 준다. 1억씩. 아니 이렇게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18세부터 100세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4,260만이 해당되는데, 그 4,260만에 1억씩을 준다면 4,260조가 필요합니다. 조. 이런 거짓말 황당한 공약을 냈는데도 사람들이 허경영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허망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20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1회부터 19회까지의 한국 대통령 선거와 그 유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 이재명을 찍으면 이 나라는 주사파 정권입니다. 주사파 정권은 뭐냐? 중국과 북한의 김정은에게 쩔쩔매는 정권이에요. 요새 보니까 이들이 좀 위기를 느꼈는지 지난번 중국의 베이징 아이스 올림픽, 윈터 올림픽에 중국이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의 친중국파가 모여. 그래서 이재명이가 요새 보니까 안철수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조원진이도 설득해. 조원진이는 겉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집 플래카드에 걸었지만 그 사람이 원래 친중국파야. 그래서 중국파가 모이는 것에서 집단 공동정권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재명이가 안철수와 조원진을 끌어서 선거에 이기게 된다면 이건 친중국파,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더 하자면, 조원진 후보가 플라카트에 왼쪽은 자기 사진,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딱 놓더라고요. 이건 초상권 침범입니다. 자기가 무슨 공보 문서에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언제 악수한 사진을 같이 넣었다면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딱 양쪽에 왼쪽은 조원진, 오른쪽은 박근혜. 어떻게 보면 이거 박근혜가 대통령 나왔나 하고 오해할 정도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비양심적 정도도 이 정도 되면 국보급이에요. 여러분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하고 생각해서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통해 잡아가면서 하늘에 기도하는 많은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의 대변자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14명의 대통령 출마자 중에 조원진이가 가끔 버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만, 진정한 광화문 세력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대통령 출마하는 것은 제 혼자입니다. 김경재는 광화문 세력의 대변자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만들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또한 폐지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교육을 평등하게 만들어서 조국의 부부가 가짜 문서를 가지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심어놓는 이런 교육의 불합리성을 폐쇄하고, 사실 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서초 근처에 가면 조국이 부부처럼 가짜 문서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수시 입학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근처에 무슨 학원 경영 가면 요 문서를 만들면 500만원, 요것은 1000만원, 요거는 2000만원, 그러고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엉망이 됐어요. 이걸 잡아야. 또 여러분이 김경재를 밀어주시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우리가 원자탄 미사일 뽕뽕 쏘면서 우리를 공갈치는 북한의 김정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당당한 무력으로서 북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에 당선한 직후에 보따리 사가지고 태평양을 제1차로 건너가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담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전략핵을 갖다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주면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핵무기를 6개월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NTP에다가 우리를 넣어가지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딱 넣어놔서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못하고 문희애이라는 사람이 울적불적 하면서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고, 일본은 그냥 원수처럼 대하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뭐라고 나오면 인권 문제에 그 찬성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북한에 인권 문제 이거 찬성해도 괜찮겠습니까? 묻고 앉아. 이게 이런 작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호 1번 이 아무개를 찍으면 문재인보다 더 고약한 주사파가 5년 동안 이 나라를 판을 치는 겁니다. 대장동은 6가 아니에요. 대장동 곱하기 10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 상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번을 찍으면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적인 검찰공화국이 돼가지고 부르주아 독재, 자유민주주의를 핑계 삼아가지고 적당히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보수파의 독재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저는 아까 박서구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저를 올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대통령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데모꾼이 돼가지고, 제 친구들이 데모하면 저를 밀어요. 제가 무슨 어느 대회 가서 조그만 상을 하나 받았더니 그것 때문에 약간의 유명세가 생겨가지고 저를 막 밀어요. 그 하수를 밀려서 데모에 사회를 보거나 선동 연설을 하거나 성명서를 읽거나 그래야만 사업이 돼, 걔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데모왕초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워서 가정교수를 하면서도 데모에 열심히 끌려다니려고,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가니까 한국의 공안당국이 제 유학권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무국적자로 미국과 세계를 전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만은 역설적이게도 제가 16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박정희가 필요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귀국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겠구나. 당시에 망명 중에 망명을 오신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의 망명을 제가 수발을 했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도 다 인정해요. 둘이는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비슷합니다. 한때 둘 다 사회주의 세상에 살짝 경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걸 하고 다 자유주의 우파 지도자인데 하나는 민간정부를 하고 하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사 쿠데타 자체만 하면 그 양반은 찌그러져. 그러나 자기가 결백하고 깨끗하게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여러분, 전두환이나 무슨 노태우나 뭐 요새 김대중까지도 비자금 있다고 난리 범석을 치는데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박정희가 돈 먹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 없이는 오늘의 이 나라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저기 이재명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사람 공보문서 7페이지를 보니까 웃기는 소리가 들어있어. 오늘 아침 조선일보과 동아일보도 대기 한번 쳤더라고.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 돈의 효용성과 가치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돈을 잡으면 절대로 이것이 빵꾸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통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의 형편에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도 곧 기축통화 하니까 국가 부채가 50 정도지만 100으로 올라도 관계없다. 이런 경제 원론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가 붙는 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 유능한 김경재 경제 대통령이야. 또 요새 우리 1인당 개인소득이 35,000불이 우리가 5만 불까지 올라가면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5년 동안 5만 불을 올린다는 거야. 올리려면 우리의 경제가 성장이 매년 6%가 돼야 돼. 6%.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최근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2.6%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5년 만에 지가 6%를 매년 올려가지고 5만 불을 올립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장난이야, 장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재명의 경제학은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저렇게 주장하면 경제학자로서 분이 걸려서 파르르 떨린다는 거야. 이런 장난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곱을 넘기기 위해서는 시장이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부동산을 풀고 다 풀어야만 가능한데 지 마음대로 만든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엉터리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이 김영렬은 16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정치의 혼란기에 마지막에 최후의 망명자로서 가장 오래 망명 시대를 거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30대 젊은 청년과 40대 전반기 5년 몇 개월을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으려니 하고 미국에서 그 흔해 빠진 골프 한 번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골프를 치려니 하니까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10년 가까이 정계에 몸을 넣고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의 가장 중심 세력인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을 거느리고
제가 통일선봉대 98만 명을 만들었지만은 제가 한 번도 돈에 관계된 적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대장동 사건 같은 건 천만의 만만의 국동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함부로 심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의 아들들이 편하게, 속된 말로 여러분의 새끼들이 찬란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떨쳐 움직이는 동북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간지대에 있는 DMZ에 세계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피스존을 만들어서 북한을 반드시 선량한 우리 동포로 개조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10번만 하나 딱 찍으시면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지나가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분을 찍으면 문재인 정권보다 몇 배 나쁜 고박이 5 하는 형편없는 주사파 정권이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이 2번을 누르면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에서 5년 동안 시달리는 그런 피의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0번을 누르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들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10점 만점에 10번 김영직에 표를 주시면 여러분이 3월 9일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10일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태양, 새로운 국가,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